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림. 테오에게. 늦은 밤이지만 너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한데 너는 여기 없구나. 어떨 때는 우리가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 오늘 혼자서 다짐했다. 가벼운 두통이나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말이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제는 다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좋든 싫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외에 나가 규칙적으로 데생을 할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저건 과거에 본 그림이잖아 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오늘은 아이의 작은 요람을 약간 특징 있는 색을 넣어서 그렸다. 최근 너에게 보낸 초원 그림과 비슷한 것도 작업 중이고 내 손이 너무 하얘져서 기분이 좋지 않다. 이제는 다시 야외로 나가야지. 두통이 재발할 가능성은 이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술은 질투가 심하다. 가벼운 병 따위에 밀려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예술의 비율을 맞추겠다. 조만간 좀 더 흡족할 만한 그림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이지 아파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다.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려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내 목표를 이루는 건 지독하게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싶으니까. 슬픔. 은 그 작은 시작이다. 메르더보르트 거리, 레이스 웨이크의 목초지, 건초 창고 같은 풍경화도 그런 시작에 해당할 것이다. 그 그림 안에는 내 심장에서 바로 튀어나온 무언가가 들어있다. 인물화나 풍경화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감상적이고 우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고뇌다. 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 화가는 깊이 고뇌하고 있다고, 정말 격렬하게 고뇌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 흔히들 말하는 내 그림의 거친 특성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거친 특성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벽스러운 사람,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앞으로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지도 못할, 한마디로 최하 중에 최하급 사람. 그래, 좋다. 설령 그 말이 옳다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기이한 사람,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겠다. 그것이 나의 야망이다. 이 야망은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왔고 열정이 아니라 평온한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따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평온함, 순수한 조화, 그리고 음악이 존재한다. 나는 이것을 가장 가난한 초가의 가장 지저분한 구석에서 발견한다. 그러면 마음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런 분위기에 도달한다. 다른 것은 점점 내 관심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럴수록 회화적인 것에 더 빨리 눈에 뜨게 된다. 예술은 끈질긴 작업,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 작업,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한다. 끈질기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쉼없는 노동을 뜻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휩쓸려 자신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동생아, 나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몇 해 안에,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라도 내 모든 희생에 걸맞은 작품을 보게 될 것이다. 최근에는 다른 화가들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것에는 꿈쩍도 안 했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자연의 말이지 화가의 말이 아니거든. 요즘에서야 모베가 6개월 전에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뒤프레에 대해서 말하지 말게. 차라리 도랑의 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낫지.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다네. 사물 자체에 대한 느낌, 현실에 대한 느낌은 그림에 대한 느낌보다 훨씬 더 중요하네. 그것이 더 생산적이고 더 많은 영감을 주거든. 예술에 대해 그리고 예술을 본질로 삼고 있는 삶 자체에 대해 아주 넓고 활짝 열린 느낌을 갖게 된 지금은 테르스테이흐의 말이 거짓이고 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회화는 전 시대의 회화가 갖지 못한 특별한 매력이 있다. 가장 고상한 예술 표현 중에 하나는 밀레이와 헤르코머, 프랭크 홀 같은 영국인들의 작품이지. 현대 예술가들은 전 시대 예술가들보다 더 심오한 사상가들이다. 예를 들어 밀레의 쌀쌀한 10월과 로이스달의 오버빈의 표백된 땅을 보면 표현된 감정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홀의 아일랜드 이주민들과 렘브란트의 성경을 읽고 있는 여자들을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렘브란트나 로이스달의 작품은 그때나 지금이나 숭고하지만 현대 작품에는 더 개인적이고 친밀해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 소웨인의 목파나와 옛 독일 거장들의 작품을 비교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옛것을 모방하는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밀레도 스스로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모습은 우스꽝스럽다. 고 했다. 이 말은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대양처럼 심오하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이제부터는 규칙적으로 작업할 것이고 어떤 점으로 보나 그래야만 한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간절히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1882년 7월 21일 형이 아무런 근심 없이 지내기를. 빈센트 형에게. 브루셀에서 돌아와 보니 형이 보낸 전보와 내 편지에 대한 답장이 와 있어서 무척 기뻤어. 이제 두 사람이 혼자 지낼 때보다 생활이 더 빠듯할 것 같아 우편환을 같이 보내. 이번 경우처럼 혹시 내가 이곳에 없을 때나 돈을 한 번에 다 붙이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식료품상에서 외상으로 장을 보는 게 어떨까? 고갱이 형과 합류했다니 정말 기뻐. 그가 가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 형 편지를 보니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데다 아주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기회에 형에게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 난 돈 문제와 그림을 파는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결부된 모든 일을 존재한 적이 없는 일처럼 생각해. 설령 존재한다 해도 질병 같은 거라고 말이야. 돈 문제는 거대한 혁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게 분명해. 그러니 돈 문제에 부딪힌다면 그걸 천연두 같은 걸로 치부할 필요가 있어. 물론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만큼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 하지만 그 문제로 너무 머리 아파하지는 마. 최근에 형은 그 문제를 지나치게 고민해왔어. 문제가 생겼다는 징후가 없을 때도 형은 그 문제로 끙끙 앓는 것 같아. 내가 문제라고 할 때는 비참한 곤궁을 말하는 거야. 이런 일을 피하려면 매사를 가볍게 생각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질병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형은 내게 빚진 돈 얘기를 하면서 내게 갚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내가 형에게 원하는 것은 형이 아무런 근심 없이 지내는 거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건 맞아. 우리 둘 다 가진 게 별로 없으니 너무 많은 짐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 하지만 그 정도만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아무것도 팔지 않더라도 말이지.
형이 자신을 위해 일할 필요를 많이 느낀다면 계속 그렇게 해. 그렇다 해도 난 우리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하지만 그 많은 그림을 한 점당 100프랑으로 계산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그 그림이 100프랑씩에 팔리기를 바란다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사회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편이거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사회가 하는 대로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고. 우리도 그거 필요 없다고 말이야. 형이 원한다면 날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 그건 과거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이지. 우리 주변의 예술가들, 친구들이 모여들게 하는 일 말이야. 나로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지만 형은 프랑스에 온 이후 계속 해왔던 일이잖아. 예술가들이 길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뒤따를 거야. 그렇잖아? 나 자신은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어. 형이 너무 힘들게 일해와서 마치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할 때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를 거야. 다른 무엇보다 난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 실제로 형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품위 있게. 물론 형이 지나치게 곤궁하게 살아왔다고 느끼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빵을 갖지 못해 아프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내게 미리 경고를 해주길 바라. 고갱과 함께 지내는 일이 형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면, 그리고 형이 빨리 몸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1888년 10월 27일